오늘은 조금 많이 넣어드렸습니다. 청년은 봉투를 받아들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안 해주셔도 되는데요. 박성호 씨는 짧게 웃으셨습니다. 괜찮습니다. 오늘은 그냥 그러고 싶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으로 살짝 마음만 보태주세요. 치킨집의 저녁은 늘 비슷하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기도 전에 형광등이 먼저 켜졌고 가게 안에는 튀김기에서 올라오는 기름 냄새와 바닥을 닦은 세제 냄새가 섞여 퍼지고 있었습니다. 4개뿐인 테이블은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지만 그 정리는 손님이 많아서 생긴 흔적이 아니라 아무도 앉지 않았기 때문에 유지된 상태였습니다. 의자를 조금만 움직여도 바닥과 긁히는 소리가 났고 출입문 위에 달린 작은 풍경은 바람도 없는데 가끔 혼자 흔들리곤 했습니다. 가게 앞 도로로는 차들이 계속 지나갔지만 속도를 줄이거나 멈추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밝은 조명 아래 비친 가게 내부는 오히려 빈자리를 더 또렷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박성호 씨는 40 중반의 치킨집 사장이었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채 튀김기 앞에 서 계셨지만 손은 자주 멈추고 있었습니다. 닭을 튀길 준비는 이미 끝나 있었지만 주문이 들어올 기미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시계를 한번 바라보았다가 출입문을 한번 바라보고 다시 튀김기를 내려다보셨습니다. 오늘도 손님이 없을 것 같다는 체념과 그래도 혹시 모른다는 기대가 묘하게 섞여 있었습니다. 장사가 잘 되던 시절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지만 이렇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시간이 계속되다 보니 자신이 뭘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애초에 장사를 하면 안 되는 사람이었던 건 아닌지 자꾸만 마음이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출입문이 열리며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자동문이 아닌 사람이 직접 여는 문 특유의 소리였습니다. 박성호 씨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드셨습니다. 들어온 사람은 늘 보던 얼굴이었습니다. 30살을 조금 넘긴 듯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비슷한 시간에 비슷한 표정으로 가게에 들어왔습니다. 어깨는 약간 안으로 말려 있었고 시선은 바닥을 한번 훑은 뒤에야 카운터로 올라왔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익숙해서 박성호 씨는 주문을 듣기도 전에 이미 닭을 꺼낼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한 마리 부탁드립니다. 청년의 목소리는 크지도 작지도 않았습니다. 필요한 말만 정확히 전달하는 톤이었습니다. 박성호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하셨습니다. 예, 금방 해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늘 그 정도였습니다. 날씨 이야기도 안부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박성호 씨는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청년이 괜히 가게 사정을 묻거나 장사가 안 된다는 말을 꺼내지 않는 점이 고마웠습니다. 그는 청년이 계산대 앞에 서서 지갑을 꺼내는 모습을 슬쩍 바라보셨습니다. 카드 한 장을 꺼내는 손이 아주 잠깐 멈췄다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정말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망설임은 여러 번 반복되어 왔습니다. 박성호 씨는 닭을 손질하면서 자연스럽게 청년을 떠올리셨습니다. 매일 오는 손님, 항상 혼자, 늘 포장만 하는 사람. 가게 안에서 드신 적도 없었고 다른 메뉴를 시킨 적도 없었습니다. 얼굴에는 웃음보다 피곤함이 먼저 보였고 그렇다고 불평이나 짜증을 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많이 지쳐 보이는 표정이었습니다. 박성호 씨는 그 얼굴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나와 집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혼자 앉아 있던 시절, 거울 속에서 보았던 자신의 얼굴이 바로 저런 표정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닭이 튀겨지는 동안 박성호 씨는 냉장고를 한 번 더 여셨습니다. 무통을 꺼내다 말고 잠시 멈추셨고 무 하나를 더 꺼내셨습니다.
진열대 한쪽에 남아있던 닭강정도 조금 덜어내셨습니다. 그는 이 행동을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려고 애쓰셨습니다. 그냥 남은 게 있어서, 그냥 오늘은 기분이 그래서 그런 이유를 스스로에게 붙이셨습니다. 누군가를 돕는다는 생각을 하면 괜히 부담이 될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포장 봉투를 묶으시며 박성호 씨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서비스 조금 넣어드렸습니다. 청년은 잠깐 봉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박성호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시선이 마주친 시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아, 괜찮은데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손은 봉투를 그대로 받아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은 작았지만 박성호 씨의 귀에는 분명하게 남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더 이상의 말을 덧붙이지 않으셨습니다. 청년이 문을 나설 때까지 일부러 바라보지 않으셨습니다. 괜히 말을 더하면 이 조용한 균형이 깨질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문이 닫히고 풍경이 잠깐 흔들렸다가 멈췄습니다. 청년이 떠난 뒤 가게 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박성호 씨는 튀김기를 정리하며 방금 일을 곱씹으셨습니다. 대단한 일을 한 것도 아니었고 누가 알아주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슴 한쪽이 조금 가벼워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늘 장사는 여전히 잘 되지 않았고 내일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 사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게 문을 바로 닫지 않으셨습니다. 혹시 또 손님이 올지 몰라서라기보다는 방금처럼 그냥 문을 열어두고 싶다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박성호 씨는 아직 알지 못하셨습니다. 이 평범한 저녁,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서비스 하나가 몇 년의 시간을 건너 어떤 장면으로 돌아오게 될지를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은 그저 장사가 잘 되지 않는 치킨집에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조금 더 신경 써주었던 밤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늘 이렇게 아무도 알아채지 못하는 순간에서 조용히 방향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박성호 씨의 하루는 늘 같은 풍경으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새벽 공기는 아직 차가웠고 가게 셔터를 올릴 때마다 금속이 긁히는 소리가 조용한 골목에 길게 울렸습니다. 주변 상점들은 대부분 문을 닫은 채였고 이른 시간에 불이 켜진 곳은 그의 치킨집뿐이었습니다. 튀김기를 점검하고 냉장고 온도를 확인하고 전날 남은 재료를 하나하나 살피는 과정은 이미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이 일상적인 준비 과정은 겉보기엔 성실해 보였지만 사실은 그가 하루를 버텨내기 위해 스스로에게 부여한 최소한의 의식 같은 것이었습니다. 박성호 씨는 원래 이런 삶을 살 계획이 없으셨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회사에서 인정받는 사람이었고 특별히 큰 꿈은 없었지만 안정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을 거라 믿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작스럽게 찾아온 구조조정은 그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해고 통보를 받던 날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류만 받아들고 건물을 나섰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는 자신이 사회에서 밀려난 사람이 된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으셨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가족에게 그 사실을 바로 말하지 못했고 며칠 동안은 출근하는 척 집을 나서기도 하셨습니다. 결국 선택한 것이 치킨집 창업이었습니다. 퇴직금과 대출을 보태 시작한 장사였고 주변에서는 요즘 치킨 안 되는 데가 어디 있느냐는 말을 쉽게 했습니다. 박성호 씨도 그 말을 믿고 싶으셨습니다. 하지만 가게 문을 열고 맞닥뜨린 현실은 달랐습니다. 손님은 생각보다 적었고 경쟁 가게는 많았습니다. 하루 매출이 얼마인지 계산할 때마다 그는 숫자보다 먼저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집에서는 내색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장이라는 책임감이
그를 쉽게 무너지지 못하게 붙잡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매일 찾아오는 그 청년은 박성호 씨에게 묘한 감정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고마움과 미안함이 섞인 감정이었습니다. 장사가 잘 되지 않는 날에도 그 청년 덕분에 하루 매출이 0원은 아니라는 사실이 마음을 조금은 덜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청년이 매번 치킨 한 마리를 사갈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쓰이기도 했습니다. 혹시 무리하는 건 아닐지, 정말 괜찮은 건지 그런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따라왔습니다. 청년의 모습은 늘 비슷했습니다. 혼자 와서 말없이 주문하고 조용히 나가는 모습. 박성호 씨는 그 청년이 가게 안에서 오래 머문 적이 없다는 사실을 떠올리셨습니다. 테이블에 앉아 천천히 먹는 손님들과 달리 그는 항상 포장을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이 마치 누군가와 마주 앉아 시간을 보내는 여유조차 없는 사람처럼 느껴지게 했습니다. 박성호 씨는 그 모습에서 과거의 자신을 보셨습니다. 회사에서 잘린 뒤 사람들을 피하듯 집으로 곧장 돌아오던 시절의 모습과 닮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청년이 평소처럼 가게에 들어왔을 때 박성호 씨는 잠시 그를 바라보셨습니다. 얼굴은 더 수척해 보였고 눈 밑에는 짙은 그늘이 내려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청년은 아무렇지 않은 척 같은 말을 건넸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한 마리 부탁드립니다. 박성호 씨는 평소처럼 대답하셨지만 마음속에서는 다른 생각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왜 이렇게 꾸준히 오는 걸까? 정말 맛 때문일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그는 그 답을 굳이 묻지 않기로 하셨습니다. 괜히 묻는 순간 청년의 자존심을 건드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닭을 튀기면서 박성호 씨는 잠시 손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사이드 메뉴를 한 번 더 살펴보셨습니다. 남아있는 닭강정, 유통기한이 아직 충분한 무, 그리고 콜라. 그는 조용히 그것들을 하나 더 챙기셨습니다. 이 행동은 누군가에게는 사소해 보일 수 있었지만 박성호 씨에게는 작은 결심이었습니다. 직접적인 말 대신 행동으로 마음을 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포장된 봉투를 내밀며 그는 담담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서비스 조금 더 넣어드렸습니다. 청년은 늘 그랬듯 잠깐 멈칫하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러실 필요 없는데요. 그러고는 잠시 후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 말은 길지 않았지만 박성호 씨의 마음에는 오래 남았습니다. 그는 청년이 문을 열고 나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괜히 뒤에서 말을 붙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이 정도 거리가 서로에게 가장 편안하다고 느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가게 문이 닫힌 뒤 박성호 씨는 계산대를 정리하며 혼자 생각에 잠기셨습니다. 자신도 한때 누군가의 작은 배려 덕분에 하루를 버텨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고맙다는 말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지만 그 기억은 오래 남아 있었습니다.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이 행동도 어쩌면 그런 기억 하나로 남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사는 여전히 잘 되지 않았고 그의 삶도 여전히 팍팍했습니다. 하지만 박성호 씨는 이상하게도 그날 밤 가게 문을 닫으면서 조금 덜 지친 느낌을 받으셨습니다. 큰 성공도 눈에 띄는 변화도 없었지만 누군가에게 하루를 버틸 힘을 조금 더 얹어준 것 같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아직 알지 못하셨습니다. 이 조용한 선택들이 몇 년 뒤 전혀 다른 장면으로 다시 이어지게 될 것을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은 그저 실패한 중년의 하루와 힘들어 보이는 청년의 저녁이 잠시 스쳐 지나간 장면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늘 그렇게
조용히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치킨집의 밤은 낮보다 더 조용해지고 있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나면 골목의 소음도 줄어들었고 가게 안에는 튀김기에서 올라오는 열기와 냉장고 모터 소리만이 일정한 리듬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간간히 술집에서 흘러나오는 웃음소리가 들렸지만 치킨집 안까지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창문에 비친 가게 내부는 어딘가 낯설 정도로 고요했고 형광등 아래 놓인 테이블들은 마치 손님을 기다리다 지친 모습처럼 보였습니다. 하루 장사가 끝나가는 시간, 가게는 늘 이런 분위기로 가라앉곤 했습니다. 박성호 씨는 계산대를 정리하며 가만히 생각에 잠겨 계셨습니다. 오늘도 매출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남은 재료를 보며 내일은 얼마나 팔 수 있을지를 계산하고 계셨습니다. 이런 계산은 이미 습관처럼 몸에 배어 있었지만 할 때마다 마음이 가벼워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묻고 계셨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버틸 수 있을지, 이 선택이 정말 옳았던 건지. 그 질문에는 명확한 답이 없었고, 그래서 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때 출입문이 열리는 소리가 다시 한번 울렸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손님처럼 보이는 사람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역시 그 청년이었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늦은 시간이었고 걸음도 어딘가 느려 보였습니다. 박성호 씨는 그 모습을 보고 무의식적으로 자세를 바로 하셨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들켜서는 안 될 생각을 하다 걸린 사람처럼 말입니다. 그는 평소와 다르지 않게 인사를 건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청년은 고개를 살짝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사장님,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그 말은 필요 없는 말이었지만 청년은 꼭 그렇게 덧붙이곤 했습니다. 박성호 씨는 그 말에서 청년의 성격을 조금이나마 느끼고 계셨습니다. 괜히 남에게 폐를 끼치는 것 같아 미안해하는 사람,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괜찮습니다. 아직 시간 남아 있습니다. 청년은 계산대 앞에 서서 잠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가게 안은 여전히 비어 있었고 그 사실을 확인한 뒤에야 주문을 꺼냈습니다. 오늘도 한 마리 부탁드립니다. 박성호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닭을 꺼내셨습니다. 손은 익숙하게 움직였지만 마음은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청년의 얼굴을 다시 한번 바라보셨습니다. 이전보다 더 말라 보였고 눈빛에는 분명 피로가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청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묻지 않아도 되는 것들은 끝내 꺼내지 않았습니다. 닭을 손질하는 동안 박성호 씨의 머릿속에는 과거의 장면들이 스쳐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마지막으로 나왔던 날 아무 일 없다는 듯 집에 돌아와 저녁을 먹었던 기억. 가족 앞에서 괜찮은 척 웃었지만 밤이 되자 혼자 베란다에 서서 담배를 피우던 모습. 그는 그때 누군가에게 힘들지요라는 말을 듣는 것조차 부담스러웠던 자신을 떠올리셨습니다. 청년도 어쩌면 비슷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건 아닐지 그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박성호 씨는 다시 한번 냉장고를 열어보셨습니다. 남아있는 사이드 메뉴들을 확인하며 굳이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으셨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다고, 오늘 하루쯤은 넘어가도 된다고 스스로를 설득하셨습니다. 그는 닭을 포장하며 자연스럽게 손을 더 움직이셨습니다. 물을 하나 더 넣고 닭강정을 조금 얹고 콜라도 큰 걸로 바꾸셨습니다. 이 모든 행동은 말없이 아주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봉투를 내밀며 그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서비스 조금 넣어드렸습니다. 청년은 순간적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잠깐 말없이 봉투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이러시면 사장님 손해 아니십니까?
그 질문은 처음이었습니다. 박성호 씨는 잠시 웃음을 지으셨습니다. 괜찮습니다. 어차피 남아있던 겁니다. 그 대답은 절반만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굳이 더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청년은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개를 깊이 숙이며 말했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그 말에는 이전보다 조금 더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박성호 씨는 그 말을 들으며 괜히 가슴이 먹먹해지는 걸 느끼셨습니다. 그는 청년이 봉투를 들고 문 쪽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바라보셨습니다. 걸음은 여전히 조용했고 문을 닫을 때도 소리가 나지 않도록 조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문이 닫히고 가게 안에 다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박성호 씨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계셨습니다. 오늘 자신이 한 행동이 옳았는지, 괜히 더 마음을 쓰게 만든 건 아닌지 잠시 고민하셨습니다. 하지만 곧 생각을 정리하셨습니다. 적어도 누군가에게 부담을 주는 말은 하지 않았고, 그저 치킨을 조금 더 챙겨준 것뿐이라는 사실을 떠올리셨습니다. 그는 계산대를 정리하며 조용히 숨을 내쉬셨습니다. 삶이 크게 달라진 것은 없었고 가게 상황도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날 밤 박성호 씨는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받으셨습니다. 이유는 분명하지 않았지만 누군가와 같은 시간을 버티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청년 역시 이 순간을 특별하게 여기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저 오늘도 치킨을 사간 하루였을 뿐일 것입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아직 알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삶에서 생각보다 오래 남게 될 존재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인생은 이렇게 닮은 사람들을 아무 설명 없이 같은 시간 속에 두고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가게 밖은 어느새 완전히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골목을 비추고 있었고 치킨집 유리창에는 노란 조명이 번져 비치고 있었습니다. 골목 끝 술집에서는 웃음소리와 음악소리가 간간히 흘러나왔지만 박성호 씨의 가게 앞은 늘 조용했습니다. 손님이 많아 소란스러운 밤과는 거리가 멀었고 하루를 정리해야 할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느낌만이 공기처럼 깔려 있었습니다. 가게 안에는 튀김기 열기가 아직 남아 있었지만 그 열기조차 점점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박성호 씨는 가게 안을 천천히 둘러보며 마음속으로 하루를 정리하고 계셨습니다. 오늘도 크게 잘된 날은 아니었고 오히려 매출표를 떠올리면 한숨이 먼저 나오는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완전히 무너진 기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이유를 묻고 계셨습니다. 장사가 나아진 것도 아닌데 왜 마음이 조금은 덜 무거운지. 그 답은 명확하지 않았지만 아마도 오늘도 그 청년이 다녀갔다는 사실 때문일지도 모른다고 느끼셨습니다. 누군가가 이 가게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감각은 생각보다 큰 힘이 되고 있었습니다. 박성호 씨는 계산대에 앉아 장부를 정리하다가 펜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숫자들은 여전히 냉정했고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문득 자신이 왜 이렇게까지 버티고 있는지를 떠올리셨습니다. 돈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이 가게로 큰 돈을 벌 거라는 기대는 오래전에 접으셨습니다. 다만 여기서 물러나면 정말로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 같다는 두려움이 그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실패를 인정하는 순간 자신이 그동안 버텨온 시간마저 부정당할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박성호 씨는 문득 낮에 있었던 일을 떠올리셨습니다. 청년이 봉투를 받아들고 고개를 숙이며 했던 감사합니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은 특별한 말이 아니었지만 묘하게 오래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 장면을 몇 번이나 되짚고 계셨습니다.
혹시 그 청년에게 부담을 준 건 아닐지, 괜히 동정처럼 보이진 않았을지, 그런 걱정도 함께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말로 위로한 것도 아니고 설명을 덧붙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음식을 조금 더 챙겨준 것 뿐이었습니다. 잠시 후 출입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박성호 씨는 순간적으로 고개를 들었지만 이번에는 그 청년이 아니었습니다. 배달기사 한 명이 고개를 내밀었다가 주문이 없다는 걸 확인하고는 조용히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도 박성호 씨는 알 수 없는 허탈감을 느끼셨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청년이 다시 들어오기를 기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달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박성호 씨는 가게 문을 잠그기 전 마지막으로 주방을 정리하셨습니다. 기름을 걸러내고 튀김기를 닫고 남은 재료들을 냉장고에 넣는 동작 하나하나는 이미 몸에 밴 습관이었습니다. 그는 그 과정에서 일부러 속도를 늦추셨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면 다시 현실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 이 공간에 조금이라도 더 머물고 싶다는 마음이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정리를 마친 뒤 박성호 씨는 문 앞에 서서 잠시 불을 끄지 않은 채 서 계셨습니다. 불이 켜진 가게 안을 바라보며 이 공간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였는지를 곱씹으셨습니다. 성공의 상징은 아니었고 자랑할 만한 성과도 없었지만 최소한 누군가를 외면하지는 않은 장소였습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 가게가 완전히 실패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같은 시간 청년은 어딘가에서 치킨 봉투를 내려놓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좁은 원룸이었을 수도 있고 사무실 한 구석이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오늘도 혼자 식사를 하며 괜히 봉투 안을 한 번 더 들여다보았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말없이 넣어준 서비스가 단순한 음식 이상이라는 걸 그는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역시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의 그는 하루를 무사히 넘기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벅찼을 테니까요. 박성호 씨는 결국 가게에 불을 끄고 문을 잠그셨습니다. 셔터를 내리는 소리가 골목에 울렸고 그 소리는 하루가 끝났음을 알리는 신호처럼 들렸습니다. 그는 잠시 셔터 앞에 서서 숨을 고르셨습니다. 오늘도 버텼다는 안도감과 내일도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부담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가게에서의 시간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서로 말없이 버티는 사람들이 같은 밤을 지나고 있다는 증거가 되고 있었습니다. 박성호 씨와 그 청년은 아직 서로의 사정을 깊이 알지 못했지만 같은 종류의 고단함을 안고 있다는 점에서는 이미 닮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닮음은 시간이 흐를수록 조금씩 더 분명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공기가 무겁게 느껴지는 저녁이었습니다. 낮부터 흐렸던 하늘은 끝내 비를 뿌리지 않았지만 대신 눅눅한 습기가 골목 전체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치킨집 간판 불빛은 평소와 다름없이 켜져 있었지만 유리창에 비친 그 빛은 어딘가 힘이 빠져 보였습니다. 가게 안에는 손님이 한 명도 없었고 테이블 위에는 하루 종일 아무도 손대지 않은 물컵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튀김기는 이미 예열을 마친 상태였지만 닭을 넣을 일은 좀처럼 생기지 않았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괜히 크게 들릴 만큼 가게 안은 고요했습니다. 박성호 씨는 계산대 앞에 서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그날은 이상하게도 마음이 더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단순히 장사가 안 돼서라기보다는 이제는 정말 끝이 보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밀린 월세 날짜는 코앞이었고 거래처에서는 다음 주까지 정산이 안 되면 재료 공급이 어렵다는 연락이 와 있었습니다.
그는 휴대전화를 내려다보다가 화면을 꺼버리셨습니다. 더 이상 확인해봐야 마음만 무거워질 뿐이라는 걸 잘 알고 계셨습니다. 박성호 씨는 그동안 스스로를 속여왔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괜찮아질 거라는 말, 다음 달엔 나아질 거라는 기대. 하지만 그런 말들은 이미 몇 년째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오래 버텨왔는지를 떠올리다 동시에 왜 아직도 이 자리에 서 있는지를 자문하셨습니다. 가족에게 미안한 마음도 컸습니다. 집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생활비가 빠듯해질수록 말수가 줄어드는 아내의 모습과 눈치를 보는 아이의 표정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는 주방 쪽으로 천천히 걸어가 냉장고 문을 여셨습니다. 안에는 아직 팔지 못한 재료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만 지나면 버려야 할 것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박성호 씨는 그걸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이 재료들을 다 써보지도 못하고 가게를 접게 되는 건 아닐지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동안의 노력과 시간, 그리고 자존심까지 함께 버려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때 출입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박성호 씨는 별다른 기대 없이 고개를 들었지만 그 순간 잠깐 숨이 멎는 듯한 느낌을 받으셨습니다. 늘 보던 그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청년은 이전보다 더 지쳐 보였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걸음은 눈에 띄게 무거워 보였습니다. 그는 가게 안을 한번 둘러본 뒤 평소보다 낮은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사장님, 아직 주문 가능하십니까? 박성호 씨는 순간 망설이셨습니다. 사실 그날은 마음속으로 이미 가게를 접어야겠다는 결론을 거의 내린 상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하셨습니다. 예, 가능합니다. 청년은 계산대 앞에 서서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에야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도 한 마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말은 늘 하던 말이었지만 그날은 유독 무겁게 들렸습니다. 박성호 씨는 닭을 꺼내며 청년의 얼굴을 힐끗 바라보셨습니다. 눈빛에는 분명 무언가를 참고 있는 기색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청년은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자신의 사정을 꺼낼 생각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 모습이 오히려 박성호 씨의 마음을 더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닭을 튀기는 동안 박성호 씨는 머릿속이 복잡해지셨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계속해서 떠올랐습니다. 이 가게에서 이렇게 청년에게 치킨을 튀겨주는 날도 어쩌면 오늘이 끝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닭을 건져내며 잠시 손을 멈추셨다가 평소보다 더 많은 시간을 들여 포장을 하셨습니다. 물을 하나 더 넣고 닭강정을 넉넉히 담고 콜라도 하나 더 얹으셨습니다. 봉투를 내밀며 그는 평소보다 조금 더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서비스 좀 더 넣어드렸습니다. 청년은 봉투를 받아들다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박성호 씨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요즘 많이 힘드십니까? 그 질문은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박성호 씨는 잠시 말문이 막히셨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사정을 먼저 묻는 일은 거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다들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청년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개를 깊이 숙이며 말했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그 말은 그날따라 유난히 크게 남았습니다. 청년이 가게를 나간 뒤 박성호 씨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계셨습니다. 손에 남아있는 봉투의 감촉이 아직 사라지지 않은 듯 느껴졌습니다. 그는 그제야 마음속으로 인정하셨습니다. 오늘이야말로 자신에게 가장 힘든 날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날 밤 박성호 씨는 가게 불을 끄고 나와 셔터 앞에 오래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 가게를 정말로 접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셨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느낀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청년의 뒷모습이 계속해서 머릿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끝까지 외면하지 않았다는 기억만은 마지막까지 놓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은 그렇게 박성호 씨 인생에서 가장 무거운 밤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가게의 공기는 이전과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여전히 손님은 많지 않았고 골목은 늘 조용했지만 박성호 씨에게는 모든 풍경이 마지막처럼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가게 문을 열 때도 형광등을 켤 때도 튀김기에 전원을 올릴 때도 이게 마지막 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따라붙었습니다. 유리창에 붙은 전단지와 바래진 메뉴판, 손때가 묻은 카운터까지도 괜히 오래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장면들이 그날따라 하나하나 눈에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박성호 씨의 마음은 이미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포기라는 단어를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여러 번 가게 문을 닫는 장면을 떠올리고 계셨습니다. 이 가게를 정리하면 무엇을 해야 할지, 다시 취업을 할 수는 있을지, 아니면 또 다른 일을 시작해야 할지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동시에 가족에게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도 큰 부담이었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길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것 같아 그 사실을 말로 옮기는 일이 유난히 어려웠습니다. 그날도 저녁 시간이 되었지만 가게 안은 조용했습니다. 박성호 씨는 일부러 평소보다 일찍 재료를 정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더 이상 욕심을 부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냉장고 안을 정리하며 남은 재료를 하나하나 확인하셨고 버려야 할 것과 남겨둘 것을 나누는 손길에는 망설임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이미 계산을 하고 계셨습니다. 이 재료들만 소진하고 나면 더는 주문을 받지 않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때 출입문이 열렸습니다. 익숙한 소리와 함께 익숙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그 30대 청년이었습니다. 박성호 씨는 그를 보자 잠시 움직임을 멈추셨습니다. 마치 예상했던 장면이 실제로 펼쳐진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청년은 이전보다 조금 나아 보이기도 했고 여전히 피곤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 미묘한 변화가 박성호 씨의 눈에는 또렷이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주문 가능하십니까? 청년의 말투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박성호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예,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대답을 하면서도 마음 한편이 무거워지셨습니다. 오늘이 이 청년에게 치킨을 팔 수 있는 마지막 날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평소보다 더 천천히 닭을 꺼내셨고 튀김기에 넣는 손길도 조심스러웠습니다. 이 장면 하나하나를 기억해두고 싶다는 마음이 은근히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청년은 계산대 앞에서 잠시 서 있다가 이전과는 다른 말을 꺼냈습니다. 사장님, 요즘 가게 많이 힘드신 것 같아서요. 그 말에 박성호 씨는 순간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상황을 그렇게 조심스럽게 짚어준 것은 오랜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잠시 웃으며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다들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장사라는 게 원래 그렇습니다. 청년은 더 묻지 않았지만 표정에서는 쉽게 물러나지 못하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계산을 마치고 한 발짝 물러섰다가 다시 한번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래도 항상 잘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은 짧았지만 박성호 씨의 가슴을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닭이 다 튀겨질 때까지
잠시 말없이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포장을 하면서 오늘은 정말 마지막 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평소보다 더 많은 서비스를 넣으셨습니다. 무는 2개, 닭강정은 넉넉히, 콜라도 하나 더 넣으셨습니다. 손해를 계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만큼은 그런 계산이 의미 없다고 느끼셨기 때문입니다. 봉투를 건네며 박성호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조금 많이 넣어드렸습니다. 청년은 봉투를 받아들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안 해주셔도 되는데요. 박성호 씨는 짧게 웃으셨습니다. 괜찮습니다. 오늘은 그냥 그러고 싶었습니다. 청년은 그 말을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개를 깊이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사장님, 그 인사는 이전보다 훨씬 진하게 느껴졌습니다. 청년이 문을 열고 나가는 모습을 보며 박성호 씨는 가슴 한쪽이 서서히 내려앉는 느낌을 받으셨습니다. 이 사람과 이렇게 마주하는 시간이 끝나가고 있다는 사실이 이제는 분명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청년이 떠난 뒤 박성호 씨는 가게 안에 혼자 남아 한동안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불을 끄지 않은 채 의자에 앉아 가게 안을 천천히 둘러보셨습니다. 이곳에서 보낸 시간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실패도 많았지만 그래도 누군가를 외면하지는 않았다는 기억만큼은 분명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박성호 씨는 마음속으로 결심을 굳히고 계셨습니다. 이 가게를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이 이제는 피할 수 없는 현실처럼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청년에게 마지막으로라도 제대로 인사를 해야겠다는 마음도 함께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동안 이 가게를 지켜온 이유이자 스스로를 부끄러워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선택이라고 느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정말 마지막 날을 마주하는 일이었습니다. 가게 문을 닫기로 마음먹은 날의 공기는 이상할 만큼 맑았습니다. 비가 올 것처럼 흐리던 하늘은 오히려 깨끗하게 개어 있었고 골목을 비추는 햇빛도 평소보다 밝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박성호 씨에게 그 밝음은 위로보다는 부담에 가까웠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간판불을 켜고 셔터를 올렸지만 그 소리는 유난히 크게 들렸고 가게 안으로 들어오는 햇빛은 마치 이 공간을 마지막으로 훑어보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테이블과 의자, 메뉴판, 벽에 붙은 낡은 전단지까지 모두가 오늘의 의미를 알고 있는 듯 조용히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박성호 씨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결심은 이미 끝났지만 막상 그날을 맞이하니 생각보다 훨씬 많은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실패했다는 자책,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마음,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버텼다는 묘한 안도감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여러 번 말하고 계셨습니다. 이 선택이 도망은 아니라고, 더 늦기 전에 멈추는 것도 용기라고요. 하지만 그런 말로도 쉽게 가라앉지 않는 감정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가게에서 만난 사람들에 대한 마음이었습니다. 영업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박성호 씨는 문 쪽을 자꾸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오늘은 오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꼭 한 번은 와줬으면 하는 마음이 함께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청년에게 직접 마지막이라는 말을 전해야 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말하지 않고 끝내는 건 그동안 쌓아온 이 조용한 관계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저녁 무렵 출입문이 열렸습니다. 익숙한 소리, 익숙한 발걸음이었습니다. 그 30대 청년이었습니다. 청년은 가게 안을 한번 둘러보더니 이전과는 다른 표정을 지었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긴장한 얼굴이었고 어딘가 눈치를 보는 듯한 기색도 보였습니다.
그는 계산대 앞에 서서 잠시 말을 고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장님, 오늘은 분위기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박성호 씨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걸 느끼셨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최대한 담담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영업일입니다. 청년은 그 말을 바로 이해하지 못한 듯 잠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몇 초 뒤 표정이 천천히 굳어갔습니다. 아, 그러십니까? 그 짧은 대답 속에는 여러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쉬움, 놀람, 그리고 어쩌면 이미 짐작하고 있었다는 체념까지도 느껴졌습니다. 청년은 잠시 가게 안을 다시 둘러보았습니다. 그동안 아무 말 없이 드나들던 공간이 이제는 사라질 장소가 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듯 했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한마디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말은 주문이었지만 동시에 작별 인사처럼 들렸습니다. 박성호 씨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물론입니다. 닭을 꺼내는 손길은 이전보다 더 조심스러웠습니다. 박성호 씨는 튀김기에 닭을 넣으며 이 장면을 오래 기억하게 될 것이라는 걸 직감하고 계셨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반복했던 일인데도 오늘은 유난히 손끝에 감각이 또렷했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이 가게에서 보낸 시간들을 하나씩 정리하고 계셨습니다. 힘들었던 날, 아무도 오지 않았던 밤, 그리고 이 청년이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오던 순간들까지 모두 떠올랐습니다. 포장을 하면서 박성호 씨는 평소보다 더 많은 시간을 들이셨습니다. 오늘은 계산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남은 재료들을 거의 다 꺼내 서비스로 넣으셨고 봉투가 무거워질 정도로 챙기셨습니다. 이 행동이 어떤 의미로 보일지 고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싶으셨습니다. 봉투를 건네며 박성호 씨는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자주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은 짧았지만 그 안에는 많은 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청년은 봉투를 받아들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내 고개를 깊이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더 감사했습니다. 청년은 잠시 망설이다가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사장님, 사실 여기 오는 게 제 하루에서 제일 편한 시간이었습니다. 박성호 씨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조용히 내려앉는 걸 느끼셨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괜히 말을 덧붙이면 이 순간이 흐트러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청년은 마지막으로 가게를 한 번 더 바라보고는 문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지만 박성호 씨에게는 유난히 길게 울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오늘이 정말 마지막이라는 사실이 이제야 온몸으로 와닿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박성호 씨는 가게에 불을 끄고 셔터를 내리셨습니다. 셔터가 완전히 내려가자 골목은 다시 평소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분명히 남아 있었습니다. 이 가게는 비록 실패로 끝났을지 몰라도 누군가의 하루를 조용히 버티게 해준 장소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 시간들이 전부 헛된 것은 아니라고 느끼고 계셨습니다. 가게 문을 닫은 뒤 박성호 씨의 삶은 눈에 띄게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시간도 비슷했고 하루를 채우는 일들도 여전히 소박했습니다. 치킨집 간판이 사라진 골목을 지날 때면 잠시 발걸음을 늦추기도 했지만 일부러 오래 바라보지는 않으셨습니다.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로 두어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말하며 조용히 일상을 이어가고 계셨습니다. 새로 시작한 일은 배달 일이었고 그 역시 큰 수입을 가져다 주지는 않았지만
하루를 버텨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큰 꿈을 꾸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오늘 하루를 무사히 넘기는 것, 그것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떠오르는 얼굴이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치킨을 사가던 그 청년이었습니다. 특별한 말을 나눈 적도 연락처를 주고받은 적도 없었지만 박성호 씨는 이상하게도 그 청년의 안부를 종종 떠올리셨습니다. 마지막 날 봉투를 받아들고 고개를 숙이던 모습, 제가 더 감사했습니다라고 말하던 목소리가 자주 머릿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그 청년이 어디선가 잘 지내고 있기를 바랐습니다. 그 바람에는 어떤 대가도 기대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같은 시간을 버텼던 사람으로서의 마음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박성호 씨의 휴대전화로 낯선 번호가 걸려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받지 않았을 번호였지만 그날은 왠지 모르게 통화 버튼을 누르셨습니다. 혹시 박성호 씨 되십니까? 상대는 자신을 식품 유통 관련 회사 직원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뜻밖의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희 대표님께서 꼭 한번 뵙고 싶어 하십니다. 박성호 씨는 전화를 끊은 뒤 한동안 멍하니 서 계셨습니다. 무슨 일인지 짐작이 가지 않았고 괜히 부담이 되기도 했습니다. 혹시 이전 가게와 관련된 문제는 아닐지 아니면 단순한 착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말투에는 장난이나 실수가 느껴지지 않았고 결국 그는 약속된 장소로 나가보기로 결심하셨습니다. 큰 기대도 특별한 준비도 하지 않은 채 말입니다. 약속 장소는 작은 회의실이 있는 사무실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단정한 정장을 입은 남자가 먼저 일어나 인사를 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사장님. 그 순간 박성호 씨는 그 얼굴을 알아보셨습니다. 몇 년 전 매일같이 치킨을 사가던 바로 그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상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여전히 차분했지만 예전의 피곤함 대신 단단함이 느껴졌고 눈빛에는 여유가 담겨 있었습니다. 박성호 씨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시간은 흘렀지만 그 얼굴만큼은 분명히 기억 속에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청년은 박성호 씨의 반응을 이해한다는 듯 조용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때는 제대로 인사도 못 드리고 사라져서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몇 년 전 사업이 완전히 실패했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거의 끊어진 상태였다고 했습니다. 하루 한 끼를 해결하는 것조차 부담이 되었던 시절, 그 치킨집은 자신에게 가장 편한 공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사장님께서 매번 아무 말 없이 서비스를 넣어주셨던 거 저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박성호 씨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별거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청년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저한테는 별거가 아니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때의 자신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이 돈이나 조언이 아니라 사람 대 사람으로 대해주는 태도였다고 했습니다. 동정도 질문도 없이 그저 같은 손님으로 대해준 그 시간이 자신을 다시 버티게 만들었다고요. 박성호 씨는 그 말을 들으며 마음속 어딘가가 조용히 풀리는 걸 느끼셨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했던 선택들이 완전히 헛된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그제야 온전히 받아들이고 계셨습니다. 청년은 마지막으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같이 해보고 싶습니다. 꼭 큰 성공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박성호 씨는 바로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기셨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것이 두렵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예전처럼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는 결국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천천히 해봅시다. 그날 회의실을 나서며 박성호 씨는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셨습니다. 인생이 완전히 바뀐 것은 아니었고 여전히 불확실한 것 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변화 하나는 느끼고 계셨습니다. 예전에 문을 열어두었던 이유, 계산하지 않고 건넸던 서비스, 말없이 버텨온 태도가 결국 사람을 다시 이어주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인생은 언제나 결과로만 평가되지 않는다는 걸 그는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어떤 선택은 당장 아무 의미 없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 누군가의 마음속에서 다시 돌아오기도 합니다. 그렇게 인생은 끝나지 않고 조용히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야기가 괜찮으셨다면 다음 이야기를 위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